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등판 가능성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아마 이번에 또 언급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 그 당선인들 의원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천안으로 떠났습니다. 이 워크숍의 구호가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조금 엄혹합니다. 원구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뭐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오겠다. 의지가 굳건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관련된 협상에서 삿바 싸움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 근데 현재로서는 카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 예를 들면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원구성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는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협상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과 어떤 메시지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상대로 해서 완전 적대적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여도 야도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카드라든가 뭐 이런 물밑 접촉 같은 가능성 자체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사위를 비롯해서 국회 운영위를 저는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뒤로 미루는 그런 시간 싸움을 국민의힘이 벌일 수 있는 게 유일한데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새로운 카드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협상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이 지경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 예를 들면 사법에 대한 모든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에 대한 뭐 이를테면 퉁치기 거기는 뭐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고 이재명, 조국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함정에 빠져들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물론 사실은 이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아니면 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형 사법이란 그 방금 아이디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쪽이 모두 나오는 그 부분들 다 덮자 약간은 덮자기보다는 아예 원점에서 가보자. 퉁치고 한번 가보자. 처음부터. 근데 이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지리한 법정 싸움과 진흙탕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도 양보할 수 없고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어떤 사법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양자 모두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이쪽도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모두 이쪽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참 또 뭐 특검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원점에서 출발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본인들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대로 대통령도 부인과 관련된 혹은 이번 최상병처럼 본인이 관련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특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을 그러면 여야 합의로 한번 원점에서 이를테면 퉁쳐서 화해의 모멘텀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이것도 받기 어렵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국회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마 전투와 전쟁으로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협치 희망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변화의 계기,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당론 1호 법안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1주택 종부세 폐지, 연금 개혁도 하겠다, 금융투자세 폐지하겠다. 이 셋 중에 하나를 1호 법안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박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민의힘이 왜 망했냐?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100석 언저리 정당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전 세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용산 출장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생 정당이 아니라 이념 정당, 그리고 세 번째는 무능한 정당. 요 세 가지가 지금 두 번 총선 연속으로 100석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할 때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자당 출신 대통령을 참 수사하라고 몰아붙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옹호하자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예.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겠느냐? 자신들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자신들의 영역이 뭐냐?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것에 가야 됩니다. 모두가 박수 칠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연금개혁 같은 거예요. 지금 여론에서조차도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여론에서 용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야당의 전향적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고민하겠다. 그래서 모수개혁 이왕하는 거 조금 더 쓰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나아가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아마 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각 세우는 일이나 야당과 싸우는 일은 일단 뒤로 미뤄져요. 그렇게 되면 여당이 첫 출발로서는 이게 여당이 나아갈 길이구나라고 하는 박수를 받고 출발할 수 있는 매우 첫 단추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다른 쟁점 법안들 물론 야당의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를 전향적으로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1호 당론으로 연금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야당과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받는 그런 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